네, 인티그레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기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OPMP 주변에 저항으로만 이루어진 회로들을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항이 아닌 것들, 뭐 인덕터나 커패시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특별히 이제 주로 활용되는 커패시터라서 이제 주로 커패시터와 저항들로 이루어진 그런 회로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피던스들이라는 얘기죠. 임피던스도 다 단위가 다 ohm이니까 저항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금까지 했었던 인버팅 앰프나 넌 인버팅 앰프나 뭐 그런 회로들 이 저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각각의 저항을 임피던스들 즉 R이나 L이나 C들로 이루어진 뭐 회로들 혹은 소자만으로 이루어진 거 그것으로 대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팅 앰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 각각이 이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저항들을 전부 다 임피던스로 대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버팅 앰프에서 여기는 저항 그대로 놔두고 여기 있던 저항을 커패시터로 바꾼 거 그것이 인티그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마이너스 G1분의 G2라는 거에서 이게 지금 R이고 이게 지금 SC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걸 대입하게 되면 V1부터 V5까지의 전달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예, 따라서 이거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다시 쓸 수가 있습니까? V1분의 V5의 크기는 RC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해 주게 되면 S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에서 적분이죠. S분의 1은 적분이고 S는 이제 미분이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RC분의 1에 S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적분하긴 하는데 적분하면서 앞에 개수가 이만큼 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지금 뭐 보게 되면 여기가 i가 흐르고 i1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i2라고 하면 i1은 앞서 봤던 것처럼 r분의 v1 빼기 0이니까 그냥 그렇게 놔둘까요? 그다음에 i2는 어떻게 됩니까? i2는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니까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C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이죠. 지금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V5 빼기 0이죠. 여기가 V5고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0은 있으나 말하니까 이걸 싹 지우면 아이고 그러면 i1과 i2 두 개 더한 것이 0이니까 는 0이 되는 거죠. KCL을 쓰면 여기다 KCL 쓰면 이렇게 되겠죠. 예.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해서 마이너스 RC분의 1의 V1이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 관계식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타임 도메인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적분계 이렇게 되는 것은 알았다 라는 거죠. 적분계 이렇게 되는 걸 알았고, 예, 이것을 다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좀 전에 V1분의 V5의 크기는 S는 J오메가니까, 아,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쓸까요? S는 J 오메가니까 오메가 RC분의 1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메가 RC분의 1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dB 스케일로 그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거를 20로그 하게 되는 거죠. 20로그 하게 되면 상수가 있고 20로그 오메가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직선이 됩니다. 이와 직선. 로그 스케일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이 점을 각각 살펴보면, 여기는 게인이 0dB가 되는 점, 즉 게인이 1이 되는 점이죠. 게인이 1이 된다는 것은 이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1이 되기 위해서 오메가가 RC분의 1이 되면 되겠죠. 넘기면 되니까 오메가를. 그래서 쉽게 여기가 RC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 점은, 방금 전에 이 점을 구한 거죠. 아이고.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은 지금 오메가가 1일 때의 게인입니다. 오메가가 1이면 여기다가 오메가를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R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게인은 RC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이게 dB 스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그래프상에서의 값은 이거를 20로그로 취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20로그로 dB니까 20로그 취하게 되면 이제 오메가가 나오게 되는데, 오메가가 지금 지수가 1승이니까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롤오프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로페스 필터와 약간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로페스 필터는, 아이고, 로페스 필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하이 프리퀀시는 잘라버리고 상대적으로 로우 프리퀀시는 통과시키는, 게인이 일정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반해서 지금 인티그레이터는 하이 프리퀀시는 자르는 건 맞는데 로우 프리퀀시에서 게인이 일정한 게 아니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게인이 그냥 끝도 없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끝도 없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오메가가 DC면 0이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DC에서 게인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곤란하다 라는 거죠. 곤란하다. 그 곤란한 점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피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인티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아날로그 컴퓨터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요거를 지우고 공간을 확보하고, 예, 지금 우리가 인티그레이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만약에 우리가 인티그레이터 RC를 1로 놓게 되면 마이너스 S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S분의 1.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자동 제어 같은 데서 보이는 것이 어떤 관계식이냐면 x닷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bu 와 같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기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적분기를 구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RC는 1이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여기 신호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여기를 Y라고 하면 Y는 X를 적분한 값이 됩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여기를 X로 놓게 되면
여기는 이제 x 다시 되겠죠. 아, 마이너스가 빠졌네. 예, 마이너스가 되겠네. x 다시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아까 전에 x를 넣게 되면 여기가 x를 적분한 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거꾸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x와 x' 간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배웠던 썸머를 집어넣게 되면, 서밍 앰플을 집어넣게 되면, 이것도 잠깐 지우겠습니다. 공간을 확보하자. 자, 여기서 서밍 앰플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다른 것을 밑에다 그릴까요? 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려놓고 여기다가 저항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R1, 여기 R2, 여기를 A라고 그럴까요? 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지금 인풋이 U가 있으니까 여기에 U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닷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X 닷은 R1분의 RA의 U 더하기 R2분의 RA의 뭔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X가 들어가니까 이 X를 그대로 여기다 연결해 주게 되면 X가 되겠죠. 네. 아까 전에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었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도 같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 R1과 R2 값을 조절을 해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이제 뭐 B가 되도록,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자. 이게 더 낫겠다. 네,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하게 되면 이 이퀘이션이 이거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 R1과 R2 값 조절해서 이와 같은 미분방정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르다, 뭐 이게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것도 바뀌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 중간에 인버팅 앰플 어딘가에다 새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방정식을 푸는 그런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회로가 되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썼던 이 인티그레이터는 예를 들어서 RC가 1이면 앞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적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적분하고 그 기울기 계수가 비례 계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입력에다가 만약에 상수를 넣는다면, 여기 지금 1볼트를 넣고 있는데 상수를 넣게 되면 여기 상수가 들어가니까, 상수를 계속 적분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램프가 되겠죠. 그죠? 지금 VOT가 RC가 1이면 마이너스 V1 다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V5는 마이너스 T 플러스 상수가 되는데, 이렇게 써지겠죠? 네,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 지금 RC분의 1이 뭐 있긴 하지만 RC가 만약에 1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RC가 1이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RC가 0.1이면 분의 1이 되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네. 이런 램프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기 같은 경우에 적분기 인풋에다가 구형파를 넣어서 여기에 삼각파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그 요소들은 전부 다 꼭 저항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서밍 앰프에서는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걸 커패시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전부 다 적분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적분한 값들 각각을 적분하면서 더해주는 그런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프랙티컬 인티그레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중요하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앞서 있었던 그런 인티그레이터, 그 심플 인티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DC 게인이 무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응답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됐었죠. 무한대까지 계속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섹션에서 배우게 되는 이제 옵셋입니다. 옵셋에 의한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옵셋은 이 다음 섹션에서 배우기 때문에 옵셋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다음 영상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 될지 모르겠구나.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OPM프가 있는데 이 OPM프가 이상적인 OPM프가 아닐 때에는 OPM프 내부에 인풋 옵셋 볼티지라는 것도 있고 인풋 옵셋 커런트 혹은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작은 DC 전원 전화번이나 혹은 작은 DC 전류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DC 게인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DC 게인이 무한되면 여기에 작은 옵셋 볼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42 같은 경우에 옵셋 볼티지가 뭐 밀리볼트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밀리볼트라고 합시다. 1밀리볼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적분되게 되면 무한대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중간에 세츄레이션 돼 버리겠죠. 왜냐하면 OPMP 출력이 서플라이 볼티지보다 더 크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죠. 원하는 신호가 안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적분기는 여기까지만 있죠. 근데 여기에 R2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DC 게인이 무한대가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DC에서 이 커패시터, 피드백 룹에 있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이죠. 무한대가. 지금 이거 오메가라고 쓰는 것은 뭐 F로 써도 되는데요. F로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다 2파이가 붙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단지 그 이뿐입니다. 그냥 오메가를 쓰건 F로 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서 분자에 들어가는 텀이 무한대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퍼리밋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R2를 달아줍니다. 물론 이 값은 R5 값보다 훨씬 큰 값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하고 가능하면 10배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게 10배보다 훨씬 더 크게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RC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컴펜세이션형입니다. 보상. 이것도 다음 섹션인 옵셋에 해당되는 것, 인풋 옵셋 커런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 잘랐을 때 이쪽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DC 저항대로 보면 되는데 이거랑 좀 두 개 병렬이니까 갈라져 있죠. 병렬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2는 R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R1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이거 RC가 R1이라고 그냥 써 있는 그런 책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V1부터 V5까지 전달함수 구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OPMP가 인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면 여기 흐른 전류가 0이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은 0이 됩니다. 즉 이거는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거는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자. 쇼트된 것으로 이거는 없는 것처럼 해석하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 전달함수 마찬가지로 여기다 KCL 적용해 보면 되겠죠. 예, KCL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KCL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랑 여기랑 여기 세 개겠죠, 그죠? 그러면 R1분의 V1이랑 여기 0V니까 V1 빼기 0은 V1이랑 같죠? R2분의 V5랑 SC분의 1분의 V5는 0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전달함수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거를 똑같은 수식을 또 달리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앞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이 R2가 없을 때의 적분기, 그냥 심플 인티그레이터 앞에서 봤던 거, 그 적분기의 전달함수 똑같죠, 그죠? 거기에 분모의 이런 항이 새로 추가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이거 뭐 놔둬도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원래는 이 파란색처럼 이런 인티그레이터의 전달함수였었는데 거기서 요게 들어감으로 해서 다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어서 보니까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R2C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이 회로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DC 게인은 요게 되겠죠. S는 0 집어넣어도 되니까 오메가는 0일 때 게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게인 값이 이거라는 거죠. dB가 아닙니다. 게인 값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얘가 얘보다 커서 이게 없는 것처럼 되니까 그냥 적분기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적분기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R2가 R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파수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모를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겠죠.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회로를 지금 동작시키고 싶은 게 어떻게 동작시키고 싶은 거냐면 인티그레이터로 동작시키고 싶은 거니까 인티그레이터 동작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이 곡선 중에서 이 기울기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기울어진 직선의 영역, 이 영역이 적분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적분기가 파란색 요거였었으니까 요거랑 공통 특징 갖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신호를 넣는데 그 신호에 주파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파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따라서 오메가는 얘보다 커야 된다.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여기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 10배보다 더 큰 게 좋다는 거죠. 10배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근사된 거잖아요. 이 피스와이즈 리니어 곡선으로 된 부분은 다 근사된 거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 이상하다.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직선과 분능 영역이 되려면 이 근처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서 적어도 이 정도 이상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용 가능한 범위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